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 후반의 나이로 늦가기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30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일에만 미쳐 살다 보니 누굴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주변에선 다들 저한테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맞아요. 누구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에서 온 것도 있고 일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최연소 나이에 팀장에 오른 제 입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대리로 들어온 친구 중 하나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 친구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저를 주말에 만났는데 저는 정말 일적으로 다가가 일 얘기만 하니 결국 그 친구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본인은 진지했고 진심이었는데 제가 그걸 무참하게도 짓밟은 것 같았죠. 전 퇴근하면서도 내일 할 일을 챙겨서 갔고 집에서도 샤워만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게 몸에 있어서 그걸 고치기는 쉽지 않았죠. 수근거리는 사람들 말처럼 일만 죽어라 하고 살다 죽어서도 회사 근처에서나 떠도는 귀신이 되겠지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이 제가 한 만큼 인정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이란 공평하단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한 만큼 승진도 빠르고 연봉 협상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절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노처녀일지 몰라도 회사에서만큼은 능력 있는 팀장님일 수 있잖아요. 노처녀 소리보다 무서운 게 능력 없는 팀장 그 말이었거든요. 집에 오면 늘어지다 보니 집중도 흐트러지고 해서 공유 오피스 자리를 하나 등록해 퇴근을 하고도 일을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해도 위험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매일 그쪽으로도 출근 도장 찍어가며 못다한 일을 저녁에 하는데 누가 갑자기 제 건너편에 앉더니 많이 바쁘세요? 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에서 그쪽을 쳐다보니 상대방이 저 모르시죠? 저도 매일 오거든요.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걸 한 끼 먹고 싶은데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하긴 그때 저도 저녁은 먹지 않아 배는 좀 고팠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밥을 먹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한바탕 호탕하게 웃으며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다가와 말을 걸고 앞까지 앉아있는 남자를 보니 저도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거절 못하고 근처 초밥집으로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얼마나 서글서글한지 마치 10년 지기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원래 이런 성격이냐고 물으니 아니요. 저 원래 아무한테나 안 그러는데 태희 씨 몇 번 봐서 그런가 편안해졌나 봐요. 저랑 일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랑 닮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간다며 태희 씨 일하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대충 적당히가 안 되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거 아니세요? 라는 말에 정확하다고 했어요. 본인도 그런 성격이라며 퇴근하고 종종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저녁 한 끼 하면서 지내자고 하는데 이렇게 알게 된 이 남자와 저는 아주 좋은 사이로 지내기 시작했고 어느새 결혼이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사이까지 발전이 되었어요. 저희 커플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모든 면에서 성격이 비슷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어요. 심지어는 이미 고쳐 쓰기도 힘들다는 노처녀의 혼자 살던 습관까지 남편은 모두 존중해 주었죠. 저희는 결혼해서도 각자의 영역을 잘 지키며 지냈어요. 밤까지 일하는 제 방식에 대해서도 남편은 한 번도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죠. 근데 이런 저희 부부에게도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돌리면서 살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 각자 방도 따로 쓰곤 했어요. 뭐 서로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죠. 남편은 이런 저를 조금도 바꾸려고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사실 지금이라면 조금 고민이 들어. 아무래도 일 진행 중인 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면 나도 노력은 해볼게. 라고 하니 이해심 많은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난 사실 둘이 살아도 괜찮아. 갑자기 아이 얘기 꺼낸 건 당신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서.
사실 우리 둘 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낳아서 내년부터 키워도 애가 대학 졸업할 때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될걸? 이라며 본인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늦게 낳아서 솔직히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도 싫었다며 그거 똑같이 물려주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 둘 모두 입장이 중요한 거라 생각한다면서요. 저 또한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고 저희는 반암묵적으로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신혼생활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만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야말로 옛날 분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는 남편의 단호한 이야기에도 늘 저에게 아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이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시어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하셨어요. 전국의 용하단 한약방에서 온 한약으로 냉장고가 꽉 찰 정도였죠. 그리곤 제게 한쪽이 저러면 너라도 조금 더 애를 써야지. 나중에 둘이 늙어서 애도 없이 얼마나 적적하겠니? 효도 받고 봉양받고 살아야지 라고 했네요. 어머님 봉양받고 싶어 자식 키우신 거냐는 말이 턱까지 찼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는 한약에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탁 치며 한 달이나 기다려서 받은 거야. 그거 버리지 말고 다 먹고 거사를 치러라. 그러면 애가 그날도 들어선단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정면 돌파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니 역시나 시어머니 노발대발하시며 뭐가 어째? 내가 느지막하게 아들 낳고 장가까지 힘들게 보냈는데 손주도 못 보고 관 들어가라는 거냐? 네가 애 갖기 싫어서 우리 순진한 제식이 꽂힌 거지? 라는데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기 시작하셨죠. 너 맨날 그놈의 일 핑계 대는데 그따위로 하려면 팀장을 그만둬. 팀장은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 근데 애는 몇 년 안 남았어.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평화로웠던 생활은 시어머니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하루에 한 번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는 인사 같은 메시지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시간 준다. 우리 집안 대 끊어놓고 너 편하게 살 줄 알아? 네가 애를 안 낳을 생각이었다면 이 결혼도 해서는 안 됐지. 이 요망한 거사. 라는 메시지로 출근길마다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 같지 않는 것도 제 의지보다는 남편의 의지가 더 강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니 말도 안 통했죠.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다름 아닌 회사 화장실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데 청소용품들이 있는 맨 끝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신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흡사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즐겁을 하며 어머니?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님 손가락으로 조용하란 신호를 주면서 저를 끌고 비상구로 데려갔죠. 저는 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고 하니 나도 일이 필요해서 잠깐 청소에 다녀보려고 취직했다. 우리 둘이 고부 사이인 게 회사에 알려지면 너도 일할 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제식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개성격에 난리치고도 남는다.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라고 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에게 일이 딱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신데 이게 우연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만든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릎도 안 좋다던 분이 굳이 제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는 건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볼일을 보고 나온 자리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편하게 잘 못 버리겠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올가매기 시작하셨어요. 틈만 나면 저를 비상계단으로 불러 너 한약 안 먹었냐? 내가 사준 봉지가 왜 안 나와? 라든지 아침에 네 자리에 놓인 빵 버렸다. 그런 거 먹으니까 애가 안 생기지. 앞으론 밥으로 챙겨 먹어라. 라는 말로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라는 감옥 안에 제가 갇힌 기분마저 들었죠. 하루 내내 감시 속에 지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제 자리에 오시더니 제 슬리퍼를 건네며
저기 팀장님이 시키신 대로 아주 깨끗이 빨아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며 제 다리 밑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유유히 사라지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저는 연세 많은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슬리퍼 심부름을 시킨 몰상식한 팀장으로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갑질하는 팀장이 됐죠. 저희 회사가 워낙 상하관계를 지향하는 곳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선 직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전 시어머니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부탁한 적 없잖아요. 라고 하니 나는 회사 사람들이 너랑 내 사이를 눈치챌까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가뜩이나 네가 나만 지나가면 쩔쩔매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티가 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직원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지? 그런 걸로 남들 보는 눈 신경 쓰는 애가 왜 애는 안 갖는 거냐? 애 안 갖는 건 남들이 뭐라고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애 갖는데 왜 너만 안 갖는 거냐고 라는데 어디로 가도 그놈의 애로 연결이 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불편해 결국은 옆 건물 화장실을 쓰며 회사 생활을 억지로 이어갔죠.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긴 것도 내내 찜찜한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용돈벌이하고 저희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딱히 반기를 들 만한 말이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사팀에 불려가 제 회사 생활에 최대 고비를 맞는 순간을 직면했어요. 인사팀 담당자는 제게 매우 언짢다는 듯 아니 팀장님, 청소하는 여사님하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오늘 울면서 오셨어요.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요. 팀장님이 원래 이러신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넋이 반쯤 나가 그분이 그러시냐고 했죠. 그러니 네. 요즘같이 갑질이니 뭐니 이런 말 나오면 저희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쪽 업체도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로 팀장님이 여사님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먼저 사과하시고 달래드리세요. 어떻게 매번 팀장님이 쓰시는 화장실 칸만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대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 불편해서 옆 건물 화장실 가는 제 처지는 모르고 소독이라니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회사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진 않아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괜히 일을 복잡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어요. 속에선 열불이 났죠. 내 시어머니란 인간이 애 낳으라고 회사에서 날 잘리게 하고 싶어 저런 짓까지 한다고 저 여자가 내 시어머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였네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틈타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화장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곤 어머님, 전 안처하게 자꾸 이러지 마세요. 아니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회사에 이야기하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라고 속삭이듯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절 노려보며 아이고 잘나신 팀장님이 천안고까지 오셨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왜 자꾸 없는 일을 꾸미시냐고 하니 넌 네 입장만 대단히 중요하지? 그동안 내 입장은 속이 골마가는데도 끝까지 너만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무시하고 한번 해봤다. 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이런 시어머니에게 청소일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제 이미지도 깎일 대로 다 깎였다고 했네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해온 이미지인데 그걸 몇 주 만에 어머님이 다 무너뜨리신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니 네가 회사 일 그만둘 때까지 나도 청소일 못 그만둬. 왜? 청소일은 하찮아서 그만둬도 되고 넌 대단한 팀장님이라서 못 그만두냐? 참나 사람 무시하지 마. 너만 잘난 거 아니야. 노처녀로 늙어 빠진 걸 데려와서 결혼시켰더니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공주 행세를 해? 더 쉬어 빠지기 전에 애 낳으라니까. 늙은 것까지 다 이해해주고 약까지 해준 것도 모르는 이 못된 년아. 이라고 하셨죠. 이젠 하다하다 욕까지 하시는데 저도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이 애를 갖기 싫어하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했어요. 그러니 또 따박따박 대든다며 저보고 여기서나 팀장이지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아도 부족하다며 우리 아들 발목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걸레바물보다 더 더럽고 늙은 게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있네. 너 정신을 차려봐야 그 입 다물 거지? 라며 순식간에 제 몸에 걸레 빨고 남은 구정물을 냅다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젖었습니다. 전 놀라서 시어머니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직원들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는 다급히 수도에 연결된 호수로 자기 몸에 물을 끼얹더니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더 말씀드려요. 이렇게 빌면 용서를 하시겠어요?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일 못 그만둬요. 그러니까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팀장님 하며 애원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었다간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냥 이판사판으로 직원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직원들이 오자마자 더 크게 오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직원들 앞에 사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인데 집안일 때문에 정리할 일이 있어서 다른 층 화장실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며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있는 대로 노려보시며 무릎을 탁탁 털고는 고개를 쳐드시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애 낳아주러 이 집에 들어왔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며 결혼 전에도 나는 너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애는 낳을 줄 아는 몸이니까 찬성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처럼 썩어 문드러져 다 썩은 것을 왜 허락하겠냐? 라며 네가 애 안 낳는다고 했으면 우리 아들한테 바람이라도 펴서 회사에 젊은 여자랑 좀 만나고 다니라고 할 걸 그랬다. 내가 회사로 청소를 다녀보니까 젊은 애들이 아주 넘치고 넘치더라. 너도 눈이 있으면 네 주변 여자 직원들 좀 봐봐. 너만 늙고 다 처져서 이렇게 흉측하지. 그깟 팀장 뺏지 않아다는 게 아유 얘 무식한 놈들도 버티면 다 팀장 된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아니 그럼 어머님 말씀처럼 버티면 다 되는 걸 왜 어머님 아들은 그걸 못해서 제가 더 많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 내고 집에 행사 있으면 제 돈 써요? 제가 김씨 집안 먹여 살리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늙은 저를 보고 너 보고 견디는 값이라며 돈으로라도 떼어야 되지 않냐고 하네요. 끝까지 시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 그럼 오늘부로 끝낼게요.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면 되죠? 당장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 청소부 아줌마니까 나한테 선 지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방방 뛰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저 버르장이를 고쳐놓는다며 한쪽에 있던 오물 쓰레기들 모아놓은 걸 저한테 던지려고 뒤적이는데 저도 눈뜨고 2번 당할 순 없어 한쪽에 남아있던 검은 물이 든 바켓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나도 2번은 안 봐줘. 어딜 청소이라는 주제에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아니 그 청소부 아줌마를 두고 그대로 나와 회사엔 반차 쓰고 집으로 왔죠. 이런 꼴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씻고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희 집으로 왔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곤 119를 불러 응급차에 탔는데 구급대원이 시어머니 보고 보호자니까 기어코 그 차에 타라고 해서 같이 응급실에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중에도 계속 중얼거리며 너 나한테 까불어서 벌 받는 거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하면 아주 알아서 해. 라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피검사, 심전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다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제 담당 의사분이 오셔선 아주 심각한 얼굴로 한태희님, 이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유사한 되셨네요. 초기라 조심하셨어야 될 텐데 남편분은 곧 오시나요? 라는데 붉은 피로 젖은 시트 위에 제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의학이라는 소리와 함께 경악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눈물이 났고 남편을 보곤 오열을 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그 시트를 치우고 있는데 사실 속으론 매번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자고 했지만 막상 제가 임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절망스럽고 알아주지 못했던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다는 사실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아 황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다시 검사해보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당신이 몇 시간 전까지 나한테 했던 짓이 생각이 안 나는 거냐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죠.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손주가 뱃속에 몇 시간 전까지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아니라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손주를 없앤 거라고. 라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네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 미쳤다고 못 들었냐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 잡아 끌고 데리고 나갔네요. 그렇게 저는 병가 유지까지 내며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죽이라도 먹으라고 매일같이 저희 집 문 앞에 와서 문 좀 열어보라고 했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한테 왜요? 여기까지 와서 죽 주면서 사과하고 애는 다시 가지면 된다는 소리 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뜨끔한 표정을 지으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은 평생을 갱생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당신하고 나랑 잘 맞는다고 해도 중간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끼어버리면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할 게 뻔하다고 했죠. 차라리 애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절 설득하며 엄마가 살아 계셔봤자 20년 정도지 않냐고. 근데 나는 당신이랑 60년을 넘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엄마 때문에 당신이랑 함께할 60년을 버려야 하냐며 강단 있게 엄마랑 연 끊고 살 테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단은 저도 알겠다곤 했는데 언제라도 그 여자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애 낳는 기계로 만든다면 이땐 이 정도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걸레 물보다 더 더러운 꼴 보게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혼까지도 생각하고요. 간혹가다 주변에 이상한 시어머니 얘기 듣곤 할 때마다 사실 저도 거짓말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존재하구나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와 같은 시어머니 안 만나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만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